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저희들이 8년차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럼 아들 둘이 있고 제 집사람이 있고 해서 제 가족은 다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이 뭔가면, 어떻게 북한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는데 한국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서 정말 일반 북한 주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북한 외교관이었고, 또 저희 집사람은 고위층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탈북민들과는 달리 저는 북한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배고픔이나 또 먹고 살 걱정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평생 북한에서 외교관 생활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덴마크, 스웨덴, 영국에서 했습니다. 다 같이 크리스천 국가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나라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요, 가만 보면 별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항상 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보니까 그 나라의 곳곳에 교회가 많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약간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됐던 것은 뭔가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이 자유로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골고루 부여하신 천부 인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사회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천부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인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을 이용해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해하면요, 북한 사람치고 한국으로 귀순, 탈북하기 제일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처럼 해외에서 있는 사람들이겠죠. 왜? 저 같은 사람은 결심만 하면, 내가 한국으로 오겠다라고 결심만 하면 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저 귀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쉽게 올 수 있어요. 다른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압록강을 넘어서 또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 갔고, 또 중국에서부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가려면 몇 달 동안 고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을 때 군인한테 들키면 바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그 강을 건너다가.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대단히 쉬운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한국으로 오지 못하게 탈북을 막으려면 북한 당국이 어떤 수를 쓸까요? 예? 인질 작전을 쓴다. 누구를 인질로 삼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랑, 어머니와 자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이용해 가지고 애들 중에서 한 명은 북한에다 딱 꼭 인질로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북한 당국이 아무리 믿고 내가 정말 한국에 가서 살고 싶고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야,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를 어떻게 그런 지옥과 같은 불구덩이에 둬두고 부모만 혼자 올 수 있느냐, 이런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결국은 탈북을 못하고 북한 시스템은 이걸 이용해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할 그런 공정한 인권을 주셨는데 그걸 이용해서 시스템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요, 쿠바에 파견받았는데 이 친구는 여자 쌍둥이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데려갈까요? 한 명은 남겨놔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떠나는 날, 쿠바를 향해서 떠나는 날, 두 쌍둥이, 둘 다 7살짜리 애인데 한 애는 재워놓고, 그 차마 걔가 우는 걸 보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한 애는 조용히 재워놓고 한 애만 데리고 이제 쿠바로 떠나는 이런 비극적인 일도 있고, 또 집안에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외교관으로서 애를 한 명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나라 문화도 알고 언어도 안다고 해서 대학에 특혜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애를 대학에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저런 기회가 있는데 딸과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 누굴 데려갈까요? 누굴 데려가겠어요? 보통
이럴 경우 조부모님들은 아들을 데려가라. 또 아들일만 둘이 있다라고 할 때는 누굴 데려갈까요? 네, 이렇게 되니까 애를 둘 중에서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집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따라서 같이 가지 못한 애는 그 부모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네, 평생 원망합니다. 애라는 건요, 부모한테서 사랑을 같이 받아도 정말 부모를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아니 나는 딸이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배척을 받고 나도 외국에 가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엄마는 아들만 데리고 갔네. 나는 둘째라서 안 데리고 갔네. 갓날 한시에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나를 둬두고 옆에 애를 데리고 가다니.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북한 외교관 가정에서 대단히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영국을 떠날 때 제 큰 애가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생은 데리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떨궈 놓고 떠나는데, 보통 북한에서는 외교관들이 외국을 떠날 때는 온 일가 친척들이 발효줄라 다 나옵니다. 이해하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자유롭게 해외여행도 가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해외여행을 풀어놨을 때 누가 외국 간다 하면 아마 형제들도 다 나왔다고 해요. 그때는. 지금은 뭐 누가 발해주는 사람도 없이들 다 떠나지만 평양 역전에 다 나오는데, 열차가 떠나는 순간에는 울음바다가 됩니다. 왜 울음바다가 되느냐, 자식을 떠놓고 가는 사람들은 자식이 정말 북한에서 못 먹고 정말 힘들게 살 걸 생각해서 떠나는 부모는 울며 떠나고, 또 역전에 남겨지는 자식은 날 버리고 가는구나, 그래서 서름에 북받쳐서 울고, 이런 우는 현상들이 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과 제 둘째 아들을 데리고 평양역을 떠나는데요, 기차가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제 맏아들의 모습을 꼭 기억하고 떠나리라 라고 기차 안에서 열심히 내다봤는데, 역전에 같이 나와서 발효줄렀던 이 아들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애가 대학생인데 떠나는 날 부모한테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보이지 않는구나 하고 해서 열차가 떠나고, 그 창밖을 내다보면서 저와 또 저희 집사람, 그 다음에 제 둘째 아들은 지금 막 우는 건데, 열차가 기차 평양역 밖을 떠나는데 우리 큰애가 역전 마지막 플랫폼 제일 마지막에 혼자 서서 손을 흔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장면을 아직도 생각하면 제가 막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큰 애를 평양에 둬두고 영국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영국에 나와 있는 그 순간부터 매일 저녁 식사를 할 때는 밥을 농구지를 못해요. 큰 애는 오늘 저녁 평양에서 식사를 바로 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2014년도에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고 미사일을 김정은이가 쏘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재가 계속 좁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김정은은 핵도 만들고 북한도 뭐 집도 짓고 해야 되는데 인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좀 대학생들을 외국에 보내려고 하는데, 북한의 대학생들에는 국제 제재가 들어와서 장학금이 나오지 않고 대학들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비자도 안 줘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하루 북한 당국은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의 자녀들 중에서 시험을 쳐서 똑똑한 애들은, 시험에 통과한 애들은 부모한테 부모 방문 비자를 받아가지고 내보내서 대학에 입학시켜 봐라 라는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애가 시험 통과해가지고 2014년에 뜻밖에도 평양을 떠나서 런던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런던 히스레 비행장에 도착해서 비행장에서 나오는 순간 제 아들을 보면서 불쑥 저 집사람이 제 손을 탁 잡는데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막 떨리는데 저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보, 평양에 있어야 할 저 애가 지금 히스로 비행장 밖을 지금 걸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없는데, 이거는 분명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기적 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는 큰 아들까지 런던에 우리와 합세했으니 다시는 우리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말자.
라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아시겠지만 연좌제 국가입니다. 예하면 저희들이 탈북했다라고 하면 저희 친척, 저희 뭐 처갓집이나 저희 집안은 완전히 다 쑥대밭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친척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한국에 오겠느냐? 이건 아니다 라고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은 아버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한테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어머니한테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보다 우리 애들을 10개월 먼저 봤다. 그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 비전이 없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다시 우리 애들을 데리고 그런 불구덩이 같은 지옥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그 어느 한때 가서는 우리 자식들도 부모에 대해서 후회할 거고 우리 손주 자식들도 그때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약하고 우유부단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옥의 나라로 데리고 왔네. 자유의 문턱까지 갔다.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그 죄스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의 어느 한 구석에 두고 온 친척들과 형제들에 대한 미안한 생각이 있지만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노예의 사슬을 끊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가자,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